일본 기업들 27만 개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가 들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우라통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선방을 보고 일본이 매우 부러워하고 있다는데요.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점차 고조화되어 왔습니다. 일본은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한국에게 국제예의를 들먹이는 괴상망측한 행태를 보여왔는데요. 이제 2020년 4월 0시를 기점으로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이 언제라도 현금화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원 판결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포스코와 일본 제철이 합작한 피에나 회사의 주식 8만 주를 매각해 배상금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피에나의 지분 구조는 포스코 지분이 70%이고 일본 제철의 지분이 30%로 알려졌는데요. 피에나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 기업으로 임원수는 70여 명에 연매출은 372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2차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플랜 B까지 준비되어 있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으로 일본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상응 조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미 일본은 지난해 한국의 첨단 소재 수출 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의 첨단 산업을 고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김칫국을 실컷 들이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첨단 소재 국산화를 도와주었고 일본 기업들의 실적을 폭락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 고마운 아베라고 말할 정도로 일본의 대응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일본이 수출 규제라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사용했기에 2차 보복에 나선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지금까지 경제력을 앞세워 WTO 분쟁에서 상당히 강국의 위상을 보여주었지만 한국과의 대전에서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총 4건의 분쟁이 있었는데 일본은 연전연패를 당한 것이죠. 즉 WTO 분쟁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사전사승으로 압살해버리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에 대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 통상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대응해 일본의 제소를 전부 이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일본 정부는 한국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중소기업들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이 코로나 대응에 실패한 것이 엄청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도쿄 상공리서치가 실시 중인 설문조사 중간 집계에 따르면 코로나 종식이 길어지자 폐업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일본 중소기업의 비율이 무려 7.7%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이 가는데요. 2016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중소기업 수는 357만 8,176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계산으로도 7.7%라면 27만 6천 개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폐업 검토 가능성을 밝힌 중소기업 가운데 폐업 시기를 1년 이내로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5.1%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즉 일본은 코로나 정식 여부에 따라 앞으로 1년 안에 중소기업 12만 4천여 곳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도산만 전국적으로 400건에 달했습니다. 8월 3일 데이터 뱅크에 따르면 도쿄가 95건,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채액이 5억 원 미만이 79.2%를 차지해 중소영세 기업의 도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연율로 27%까지 감소한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활동이 한층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싱크탱크 12개사에 의한 2분기 예측의 평균치가 마이너스 6.7%였는데 연율로는 마이너스 27%까지 추락해 전후 최악의 침체가 확실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베 내각은 17일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하는데 그때 정확한 수치가 확인이 가능하죠. 현재 OECD 국가들도 속속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을 확인해보면 미국은 마이너스 9.5%, 독일은 마이너스 10.1%,
캐나다는 마이너스 12%,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12.4%, 프랑스는 마이너스 13.8%, 스페인은 마이너스 18.5%, 벨기에는 마이너스 12.2% 등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마이너스 3.3%로 현재까지 경제 성장률을 발표한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제 성장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뛰어난 코로나 대응을 통해 경제도 선방한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코로나 초창기 대응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확인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8월 4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2월부터 5월까지 감기 증상이 나타난 일본인의 60%가 일본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출근한 것으로 최근 조사된 것이죠. 조사에 응답한 도쿄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20세부터 79세 인구의 1226명 중에서 82명이 열 등 감기 증상이 있다고 답했는데 코로나 초기 징후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마치다 도쿄여대 교수팀은 지난 5월 중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의 62%가 이 기간 동안 출근했다고 답한 반면 17%만 집에서 머물거나 병원에 가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는 확산 방지가 중요한데도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들이 정책적으로 전혀 지원하지도 못했고 아소 부총리가 자랑하던 일본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일본의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에 따르면 아베의 대책은 무대책이 차라리 낫다고 표현할 만큼 현재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격분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매년 8월 15일 무렵에 오봉이라 부르는 전통 명절이 있습니다. 한국의 추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조상의 영혼을 모시는 기간으로 일본 고유의 신앙과 불교 문화가 결합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되는 와중에도 고토 여행 캠페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행을 장려했던 일본 정부가 전통 명절인 오봉에 대해서는 희한하게도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상 담당상은 이일 귀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일본 국민들을 향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마디로 귀성을 자제해달라는 것이죠. 아이치현도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귀성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고 콜케 도쿄지사도 귀성 자제를 호소하는 등 일본 지자체에서는 귀성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죠.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증 대책 분과회도 오봉 기간의 귀성에 대해서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고 고령자와의 회식을 삼가하는 등 고령자의 감염 확대 방지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방지를 취할 수 없을 경우에 귀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정부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지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불특정한 다수를 만날 수 있는 고토 여행 캠페인이 몇 배나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토 여행 캠페인은 장려하면서 왜 가족을 보러 가는 귀성은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을 밟고 있는 아베의 정책, 에어컨을 틀면서 난방도 동시에 트는 것과 같은 황당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버젓이 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억지를 부려서 책임을 회피하고 뭐든지 남 탓만 잘하면 되는 세상입니다 라는 등의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코로나 방역도 실패하고 경제도 폭락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OECD 회원국 중에 경제 성장률 1위인 한국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6일 일본 매체 현대비즈니스에서는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한국은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처가 깊지 않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EU가 사상 최악의 감소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선방했다는 것이죠. 이는 삼성전자의 활약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2020년 2, 4분기 경영실적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6.1조 원에서 53조 원으로 약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6조 5,971억에서 8조 1,463억으로 23.48%가 증가했고 당기순이익 역시 5조 1,806억에서 5조 5,551억으로 7.23%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이는 코로나 감염 확대 때문에 스마트폰 수요는 약하지만 데이터 센터와 컴퓨터 수요가 견고한 것이 반도체 메모리의 호조를 이끌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스마트폰 신제품과 메모리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삼성의 앞날은 밝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일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은 밝지가 않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올 상반기 전세계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1%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적 악화는 불가피한 상황이죠. 또한 닛산 자동차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 연결 순손실이 6,700억 엔에 달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업도 악화가 되는데 하물며 일본의 중소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과의 저력은 위기일 때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1위를 차지하는 선방을 했습니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